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난 토요일 광주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두고 광주 안팎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5.18을 겪은 광주에서 굳이 이런 집회를 했어야 했는지 비상계엄과 관련한 증거가 속속 나오는 상황에서 대통령을 옹호하는 게 맞는지 비판이 제기됩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5일 광주 금남로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발언이 계속됐습니다. 대통령을 통해서 국민들을 일깨워 주신 윤석열 대통령 석방하라! 1980년 비상계엄 확대로 5.18 아픔을 겪은 광주이기에 이 같은 집회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SNS에 전두환의 불법계엄으로 계엄군 총칼에 수천 명이 죽고 다친 광주로 찾아가 불법계엄 옹호 시위를 벌이는 그들이 과연 사람이냐고 밝혔습니다. 전국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한 여당 의원들이 향해서도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수백 명을 체포하고 사살하는 등 계획이 담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까지 발견된 상황에서 어떻게 대통령을 옹호할 수 있냐는 겁니다. 수백 명을 체포 구금하고 이들을 폭파, 독살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을 거란 뜻입니다. 국민 수백 명을 무참히 살해하려던 자를 옹호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주장했습니다. 5.18의 정신을 모욕하러 거기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의 국민들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자유가 있고 그것이 광주든 서울이든 대구든 다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내란을 선동하는 것은 민주당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의회 독재, 예산 독재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사기 탄핵, 대란 선동으로 정권 찬탈을 획책하는 이재명의 민주당이야말로. 하지만 탄핵 반대 집회에서 5.18 왜곡 유인물 등이 배포된 것으로 확인돼 극우 세력의 선동회장이 되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이 같은 가짜뉴스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마쳤고 경찰 고발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곳 광주 금남로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어 논란을 일으킨 세이브 코리아는 오는 22일 목포에서도 집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지난 15일 광주 금남로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서 대통령 부부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딥페이크 영상이 나왔다는 보도에 대해 광주 비상행동이 해당 영상을 트는 것을 허용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비상행동은 해당 영상을 상영한 유튜버는 공식 초청한 단체가 아니고 집회장에 공간을 마련해 준 적도 없다며 게다가 영상을 본 광주 시민의 문제 제기로 유튜버가 영상을 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공식적인 집회 영상처럼 사용했다는 식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는 광주 시민에 대한 모욕적 명예훼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준호 의원에 대해 재판부가 최근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청법상 공소제기 권한이 없는 수사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것이 위법사항이라고 판단한 건데요. 이번 사안을 두고 검찰과 정준호 의원 간의 치열한 법적 다툼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지난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데 재판부는 공소 제기 권한이 없는 수사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것은 위반 사항이라며 선거법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른바 검수안박법이라고 불리는 지난 2022년 5월 개정된 검찰청법에는 검사는 본인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재판부는 해당 검사가 이를 어겼다고 봤습니다. 지금 대법원 판례도 없어요. 대한민국 지금 처음 발생한 사안이기 때문에. 검찰은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항소 또는 재기소 여부를 검토 중에 있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항소를 할 경우 1심 결과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나 논리를 제시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확실치 않습니다. 또 재기소를 하더라도 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시효 6개월이 훨씬 지나면서 사실상 재기소가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2대 총선 공소시효는 투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지난해 10월 10일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기소 시점인 지난해 7월 공소시효가 정지됨에 따라 공소시효는 아직 석 달이 남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해당 사건을 두고 검찰과 정준호 의원 간의 치열한 법적 다툼이 예상됩니다. 공소 제기가 법률의 규정이 위반됐기 때문에 1심 판결의 문제점을 찾기는 어려울 거고, 그렇다면 검찰에서는 아마 재기소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검찰이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선거법 재판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진 만큼 정준호 의원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 당시 불법 전화방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일어난 지 2달 가까이 됐지만 179명 희생자 유족들은 여전히 공항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제 시작이라는 그들의 외침,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았고 이들을 위해선 어떤 논의가 필요한지 임지은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49제 합동 위령제가 끝난 무안공항에 한번 와봤습니다. 비교적 한산한 분위기지만 시민들과 가족들이 함께 추모할 수 있도록 마련된 분향소는 그대로 보존돼 있습니다. 2층에 마련된 임시 휴식처. 가족들은 매일 당번을 정해 이곳에서 먹고 자고 지내며 참사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가족을 잃은 이들은 서로를 위로하며 마음을 어루만집니다. 광주 서구에 위치한 LH 광주 전남 지역본부. 국토부의 지원으로 유족 대표단 사무실이 차려졌습니다. 유족들은 이곳에서 올해 5월을 목표로 법인 설립을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49제가 끝났다고 해서, 공항이 조용해졌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 다 해결됐다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제부터 시작인데, 특별법을 만들어서 우리 정부에 일정 시기 동안은 최소한 10년 정도는 기본적으로 우리 법인에 지원을 해달라. 우리는 그걸 가지고 우리 유족들을 살피는 부분일 거, 또 기리는 법도. 사단 법인 설립과 함께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각자 처한 상황에 맞춘 촘촘한 지원을 위해 사례를 수집하는 등 유족들이 직접 대책을 발굴해내기도 합니다. 국토부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도 중간 조사보고서를 오는 8월쯤 발표합니다. 조사위는 콘크리트 둔덕이 왜 활주로 끝단에 있었는지, 유족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정보들을 먼저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에 유가족 측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179명의 희생자 한 분 한 분을 기억하며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항공안전의 혁신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한편 내일 국회에서는 항공사고 재발 방지와 공항 인력 충원을 위한 노동조합과 정치권 간의 토론회가 열립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무안공항에 발이 묶였던 진에어 여객기가 사고 50일 만에 이륙해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여객기의 이동을 위해 어제 무안공항 활주로를 한시적으로 열도록 허가했고, 여객기는 김포공항으로 이륙했습니다. 현재 무안국제공항은 사고조사 등을 위해 오는 4월 18일까지 폐쇄된 상태입니다. 여수 인근 해상에서 침몰한 제22 서경호의 실종자 수색 작업이 9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도 관계기관의 수고에 감사하다며 손편지를 전달했는데요. 해경의 밤낮 없는 수색에도 불구하고 실종자 발견 소식은 아직까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수색을 위해 헌신하는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을 드립니다. 제22 서경호가 침몰한 지 9일째, 실종자 가족들은 수색에 힘써줘서 감사하다며 해경과 지자체에게 손편지를 전달했습니다. 도와주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는 하지만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있다는 걸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편지를 어제 급하게 썼습니다. 가족들의 애타는 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당일을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실종자 발견 소식은 없습니다. 최근 해경의 특수구조단도 투입돼 수심 60m를 수색했지만 실종자 등 별다른 정황을 발견하진 못했습니다. 해경의 잠수장비 여건상 서경호가 있는 수심 80m까지 내려갈 수 없다 보니 가족들은 민간 잠수사 투입이 절실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민간 잠수부 투입이 시급한 거고 지금 배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입만 되고 선실 안에 들어가서 확인만 된다 하면. 실종자 가족들의 간절한 염원에 전남도가 예산 지원을 약속하면서 조만간 수색 작업에 민간 잠수사도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경도 이와 함께 함선과 항공기 등을 총동원해 광범위한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유관기관과 함께 협의와 소통하여 실종자 수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가족분들에게 매일 4회에 걸쳐 수색 상황 설명과 피해자 요구사항 등을 받으며 해경은 실종자 수색과 더불어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제22 서경호의 선체 수리 내역과 항적 조사 등을 통해 선박 결함 여부와 침몰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 발표 이후 시작된 의정 갈등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이 없고 농어촌과 섬지역 등 의료 취약지가 몰려있는 전남에서는 지역의료 마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서남권의 유일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난 한 달 동안 중증 환자 1,700여 명이 이곳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의정 갈등이 빚어지기 시작한 한 해 전과 비교해 300명 더 증가했습니다. 대학병원이 없는 전남 지역 2차 병원 응급실에 중증 환자가 몰리는 등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공의들 빈자리를 전문의가 채우면서 의료진 부족이 심각해진 대학병원 대신 2차 병원 응급실을 찾는 중증 환자가 늘어난 겁니다. 경상도나 충청도나 아니면 심지어는 강원도에서까지 이렇게 전원 문의가 심심치 않게 오고 있는 걸로 봐서는 특히 중증 환자에 대한 치료에 대한 여건이 예전과 같지 않구나. 응급실 진료뿐만 아니라 암과 같은 중증 환자들도 수술을 받기 더 힘들어졌습니다. 이 70대 환자는 지난해 12월 폐암 초기 진단을 받았지만 석 달째 수술 날짜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꾸 밀려나가니까 이렇게 헛떡이다가 문제가 생기면 죽지 않는 하게 그렇게 될 수 있으면 빨리 해야 하는데. 암 수술로 유명한 대학병원들 문을 여러 차례 두드렸지만 이미 대기가 많아 언제 수술할지 알 수 없습니다. 교수님이 웃으면서 글쎄요. 너무 많이 밀려있네요. 너무 많이 밀려있다는 것은 의사가 없기 때문에 많이 밀려있는 거 아니에요. 다 전대도 전공의들이 다 빠져나버렸는데. 섬 지역 유일한 의료기관인 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사까지 전공의가 자리를 비운 도시대학병원으로 차출됐던 지난해. 심각한 의료공백 논란 등으로 파견간 공보의 인력은 한 해 사이 45명에서 5명으로 줄면서 당장 급한 불은 껐습니다. 파견했던 공중보건의사들의 역할이 줄어든 면도 있고요. 또 지역의 의료 서비스 차질도 좀 있고 그런 것 해결하기 위해서 복귀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애초에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전남의 보건지소가 전체 3곳 중 1곳 꼴인 83곳에 달해 농어촌 의료 공백은 여전한 상황. 의정 갈등이 지속된 지 1년째. 이미 취약했던 지역 의료는 의료권 보장에서 더 멀어졌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민주화 성질을 훼손하고 광주 정신을 폄훼하려는 자들을 막아낸 건 성숙하고 위대한 시민들의 힘이라고 밝혔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